시작하겠습니다. 21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평가에는 농업재해보험에 실시하는 시군자치구,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시군자치구, 보험가입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 위촉해야 된다. 괜찮죠? 예. 손해평가 인증은 농장 또는 회장이 발급해야 돼. 평가증은 틀렸죠. 예. 재해보험사의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회는 운영할 수 있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손해평가사에 대해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실무교육을 거쳐 손해평가 인증을 하는 거죠. 우리 농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자, 농업재해보험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면 정부는 재해보험 사업자의 재해보험을 운영 또는 관리 필요한 비용을 전부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거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부로 지원하거나 전부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풍수법 하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풍수법 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자, 보험료형 운영비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거는 대통령령. 그러니까 령 나오면 무조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지원은 재해보험 사업자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 전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일부, 이산에 부가적으로 하는 건 일부 전부, 지방자치제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 보험료 얘기한 거 아니죠? 운영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 전부, 그리고 보험료는 일부. 됐죠? 자, 23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은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농작물 들어가고 양식, 가축 들어가고 임산물, 그래서 3개. 그래서 우리가 떫은감 했을 때 욜로 안 들어가고 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거 욜로 안 들어가고 욜로 떫은감. 우리 이제 단감, 사갑에 단감, 떫은감, 저가정 저기 해가지고 종합보험 해가지고 위험 담보를 하는데, 거기에 떫은감이 1로, 우리 1차 하면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앞에 있어요. 2차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앞에 딱 4종, 저가정, 종합위험 방식 해가지고 제일 어려워요. 그게 앞에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게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인데, 걔 떫은감이 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욜로. 그래서 이렇게 있다. 24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는 위촉 취소라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나 이런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정보는 해지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업무 관련해 보험사업자의 금품, 향응 받은 것은 해지 정지할 수 있는 거고, 손해평가인의 피한자 후견이 된 것은 이게 위촉 사유죠. 취소 사유.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위촉 안 할 수,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촉 취소는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의 위촉된 자. 업무 정지됐는데 또 했다. 위촉 취소되고 2년 경과되지 않은 거. 벌금 이상 선고받고 종료되지 않고 면제가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파산 선고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거 위촉 해지, 업무 해지나 업무 정지. 규율을 위반한 거 아니면은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거, 정보보호, 개인정보랑 관련된 요거 개인정보 보자 그랬어요. 위촉 해지, 업무 정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해요. 자, 농업재해보험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명의를 사용하고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 근데 안 되는 거.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이거 몇 년이에요?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했죠.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그럼 1,000만 원 넘는 거 빼면 되겠죠. 뭐가 벌금하고 징역이. 그럼 일단 과태료는 아니까 빼고, 그렇죠. 벌금 2,0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안 되고, 징역 6개월, 1년 이하니까 되는 거죠. 얘는 1년이니까 안 되고, 원래,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걔네들 요것만 보자 그랬어요. 손해평가 요령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진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죠?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안 된다 그랬어요. 요렇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평화 명의를 사용하거나 도용한 사람, 자격증 대여한 사람, 자격 대여받는 명의 사용하거나 증여를 대여한 알선한 자. 중요하다. 알선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알선도 안 된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징역. 요것도 한번. 그래서 평가 자격 취소는 이렇게. 취소해야 된다.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니까 계속 보고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교차 손해평가 이렇게 바꿔서 하자. 옳지 않은 것은 평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손해평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성의 지역 손해평가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겠죠. 바쁜데 불가피하게. 교차 손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선발된 지역 손해평가인은 1인 이상 포함해야 된다. 1인. 됐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교차 평가를 담당한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할 때는 타 지역 조사 가능 여부는 고려 사항이다. 그렇죠? 재해보험 사업자의 교차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 규모, 가입 분포 또는 고려하여 평가 대상 시군구 또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교차 평가는 지역 평가인의 1인 이상 포함하고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은 부족하대요. 일로 다 쏠린 거죠. 지금 신속하게 하고 불가피하다 판단했을 땐 이렇게 예외로 하는 거고, 대상 선정은 재해보험 가입 규모, 가입 분포 이런 거 해서 시군구, 자치구 선정해야 되고, 대상으로 선정한 시군구는 손해평가 경력이나 타보험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 손해평가 담당할 사람은 어떻게?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한다. 계속 이제 나오고. 자, 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결과 검증 또 나오죠. 검증. 재평가, 검증. 검증했는데 이상해. 너무 현저하게 차이나? 재평가해라. 자, 보면 않는 것은 틀린 것 하는 거죠. 자,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농장은 재해보험 사업자에 하여금 검증조사를 할 수 있으면, 그쵸? 재해보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응해야 되죠. 야, 이것 좀 해봐. 다시 해봐. 이상하네? 남들은 손해액이 이만큼 나오는데 왜 얘는 이만큼 나와? 검증조사 해봐라. 자,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해. 나 못하겠는데. 가입자가 검증조사 반은 검증조사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재보험 사업자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죠. 이거 계속 반복되죠. 보고해야 된다. 2번.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 조금 차이 아니야? 현저한 차이 발생한 그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손해평가인의 조사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됐죠? 전체에 대해서. 재조사는 무조건 전체 해야 돼요. 뭐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서 야, 검증해봐. 했더니 여기서 이상한 거야. 그러면 재조사는 이렇게 해야 돼.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에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임의로 이렇게 추출하여 검증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 조사를 거부했대요. 그러면 검증 조사반은 검증 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가입자한테 야, 이러면 내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한테?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자, 28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용어의 정의에 대해 내용의 일부이다.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은 그래서 얘 누구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 누구라고 했죠? 손해평가인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평가사는 시험 봐서 되는 얘는 손해사정사 그쪽에서 재물 손해사정사하고 보조인. 그렇죠?
손해평가인이라 하면 법과 시행령이 정한 중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오케이. 손해평가사라 하면 어떻게 자격시험? 우리 자격시험 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될 거잖아요. 합격하시면 손해평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농업 재해보험업 법상 보험 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농장과 회장은 재해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농장은 손해평가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거쳐. 근데 거치지 않았대? 안 되죠. 무조건 그러니까 밥줄이 끊기는 건 무조건 청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문을 해서 어떻게 업무 정지도 축축 해야 돼요. 자,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자, 농장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얘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접수 어디서 했어?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 정부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재해 가입 촉진을 위하여 교육, 홍보 이런 거 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 그래서 청문, 농장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된다. 무조건 거쳐라. 자격증, 자격 취소, 평가사의 자격 취소, 업무 정지. 그렇죠?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30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찾는 거예요. 옳은 거 보면은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는 어떻게 구성해서 배제해야 되겠죠. 당연히 배제해야 돼. 이거 맞네. 자, 자기가 가입하였더라도 자기가 가입하였대요. 자기 모집을 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는 손해평가반의 구성이 안 된다. 안 돼요.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 구성은 얘네가 하는 게 아니라 했죠. 재해보험사업자가 하고 손해평가사별로 평가 일정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오케이. 평가반은 구성은 항상 1인 5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들어간다? 사정사, 평가인, 아니면 손해사정사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평가 구성은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해야 된다. 평가인, 평가사, 손해사정사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구성은 누가 하냐면 구성하는 자는 재해보험 사업자예요. 평가일자 계획 수립은 평가반별로 수립하는 건 맞고 누가 재해보험 사업자가 구성을 한다. 구성 배제하는 건 이거는 그냥 자기예요. 그냥. 나하고 관련된 사람,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평가에 대해서 해당자를 손해평가 반에서 구성해서 배제한다.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해관계 안 된다. 자기 또는 이해관계에 보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안 된다.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가 간 상호평가, 손해평가 이런 거 안 되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안 되고 근데 딱 봐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평가를 했는데 내가 검증조사를 간다? 그렇지 안 되겠죠? 이제 한 2문제 남았어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요령상 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 사업자 및 재해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반이 실시한 어떻게?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어떻게 임의로 한다. 근데 딱 보면 계속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법을 배우고 시행령하고 우리 행동 요령 있잖아요. 우리 평가 요령. 얘하고 얘가 겹쳐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요 정도만 했잖아요. 요거는 2차라고 했고.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이 내용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검증조사, 재조사, 재보험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도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꼼꼼히 보셔야 된다. 그렇죠? 네. 손해평가 반은 농장으로부터 하여금 검증조사를,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손해평가 결과 임의로 추출, 조사 결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평가에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현저하게.
공가에게 검증적으로 거부한 경우 검증반은 손해평가 검증을 강제할 수 없죠. 어떻게 강제를 해? 큰일 나게. 요것도 보면 자 검증조사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을 하여 손해평가 실시한 보험 목적 중에 일정 수를 임의로 추출하여 추출해서 검증하는 거고 재조사는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라고 했죠.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전제 다 한다 그랬지. 재조사는 다 한다. 사유 없이 검증조 거부한다 그러면 이거 검증하면 돈 안 주는데요. 얘기하고 재보험사업자한테 얘기한다. 농장과 회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재보험사업자한테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이게 두 개 남았구나. 자 이거는 그러니까 2차예요. 솔직히 2차 어차피 2차 하시는 분도 있고 2차를 안 하신 분은 요거 특별해요. 원래는 특정 위험 인삼 말고 지역별 시기별 언제 조사하냐? 그러면 언제예요? 다 틀려요. 수확 직전이나 내가 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완료됐을 때 완료되기 언제까지 그게 딱 정했는데 특정 위험에 인삼이라는 놈이 있어요. 인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하냐면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하는 거예요. 얘가 조사 시기가 얘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2차 할 때도 요거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인삼의 품목별, 재별, 시기별 손해 수량 조사 방법에는 태풍, 폭, 집, 침, 화, 우, 냉, 폭 이거 나중에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하고 피해 확인 가능 시기에 한다. 보상하는 제로 해서 감소한 수량, 전수조사는 표본 조사는 한다. 전수조사는 다 하는 거, 표본 조사는 이렇게 가져오는 거.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수미평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평수미평. 수학력 하면은 평수미평 해가지고 나중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평수미평 해가지고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이 피해율이에요. 그럼 피해율은 그냥 가입 가격에 피해율을 곱한 거예요. 곱한 거예요. 자기 부담금 빼고 곱하면 어떻게? 보상금이나 손해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보편적으로 이래요. 평수 미평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보면은 평수 미평 찾으면 되죠. 그래서 가입 가격에서 자기 부담금 해서 요거 평수 미평에서 계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얼마냐? 평수 미평 해서 45%. 그죠? 그래서 45%에서 20% 빼서 25만 원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1차만 하신 분은 이거 뭔 얘기야? 너무 이렇게 편하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대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적으로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는 30시간을 해야 돼요. 2차 과목이니까. 근데 2차를 배우신 분은 이거 보고 바로 암산으로 나와. 수확량 1000에서 500 빼고 미보상 50이니까 요거 다 빼면 한 45% 나오네. 그럼 45%에서 요거 20% 빼니까 요거 나오겠다. 바로 나와요, 이거는. 되게 쉽고 1차만 하시면 어려운데 그렇다고 뭐 이거를 공부하려 1차만 보신 분이 거의 없지만 혹시 1차만 보시면 혹시라도 있으면 이거 그냥 요 정도만 외우시고 이거 넘는 건 어쩔 수 없어. 버려야지.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차피 2차 배우신 분은 그냥 바로 답이 암산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 나오면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선에서 나와요. 아니면 우리 저기 벼 같은 거 있잖아요. 해충 있잖아요. 해충, 벼, 뭐 그런 것들. 해충, 벼별구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뭐 물음병, 뭐 그런 것들 나오고 2차 공부하면 이쪽 거는 거의 거저먹기. 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기본과에서 이거 강의를 안 했죠. 왜냐하면 수정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가전도 지금 뭐 50%, 70%인데 뭐 80% 돼 있고 막 그리고 뭐 90% 돼 있고 뭐 딴 것들은 바뀌질 않았어요. 지금 다 개정이 됐는데 옛날 스타일이에요. 아직도 1차 그러니까 2차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물 했을 때 그거 다 틀리고 그래서 차라리 그걸 다 빼고 2차에서 공부하시고 저희는 요 정도만 하시면 된다. 되셨죠? 고생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강의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모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 말고 이런 거 보면 요것들 요거 이제 기본 강의 때 계속 이제 강조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표도 만들어 드리고 표만 달달 외우시면 요거만 달달 외우시면 다 풀려요. 그리고 요 안에서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나와요. 그러면 거의 80점, 90점 다 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걸 달달 외우신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다 외웠다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전년도부터 23년도부터 쭉 풀다 보면은 반복되는 걸 느낄 수 있고 웬만하면 그냥 풀어 이것만 아시면 거의 80점 이상 다 맞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